디아스포라 사랑 선교에서 후원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소식 그 6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재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게 되는데, 선교사 위기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2020년 통계에 의하면은 22,259명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체 선교사 중에서 이렇게 예장 합동 GMS 선교 단체의 경우에 지금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와 포함해서 1,700명이 이 본국으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다. 그 중에서 이제 선교사들 숫자만 906명이 귀국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 한 교단의 모습을 보면서 전체 선교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기독 일부에서 보도에 의하면은 선교사 위기 관리, 한국 위기관리 재단의 주관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인 단체들이 GP, WEM, GMS, 바울 선교회, TIM, KCMS, 그리고 WEC, 한국 WEC, 인터서브 코리아, 그리고 HIS, KCMS, 이런 그 굴지의 대표 선교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는 코로나의 팬데믹 위기 관리를 이렇게 했다. 서울 서초 국민외교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한국 위기관리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GMS가 후원해가지고 외교부가 협력한 그러한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장 합동 경우에 보면은 2021년 9월 현재 지금 선교사로 등록된 통계가 2,5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GMS 전철영 사무총장 이 모임에서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서면 기조 발제의 내용을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1,700명에 달하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미셔너리 키즈라 해서 MK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MK가 다 1,700명. 그 중에 이제 MK를 빼면은 한 1,200명. 그 중에 다시 이렇게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사람 이렇게 빼면은 906명이 제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GMS가 1,725명, 선교사 1,237명, MK 488명, 그래서 331명이 선교지로 다시 귀임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1237-331은 906명. 그래서 예장 합동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GMS의 경우에는 선교사가 906명이 이렇게 귀국을 한 상태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K 세계 선교부 경우에는 예장 통합인데, 한국에서 이제 주요 3개 교단 중에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이 그 두 번째로 1,500여 명에 달하는 1,492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1,500명에 달하는 교단의 파송한 수에 따라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파송 중에서 20%가 GMS가 20%를 담당하고, 예장 통합 경우에는 한 15%에 달하는, 그래서 두 교단만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만 하더라도 35% 이렇게 달하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WEC WEC 한국 WEC 그 위기 대응에서는 WEC 소속 선교사
500여 명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선교사가 그중에 34명, MK는 18명,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해서 그 위기에 대응했다.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IM에서는 423명 선교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MK 포함해서 75명이 일시 귀국을 한 상태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잠시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서 진정세로 돌아왔을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했지만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선교 이렇게 지각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또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여기 인터넷을 서치를 이렇게 여러 군데 해봤는데 다른 단체나 거기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공을 하지 않지만 지난 요 앞에 보도해 드렸던 디아스포라 선교 소식에서 크림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크림에서 그리고 KWMC 같이 이렇게 KWMA 이런 단체에서 보고한 선교사 전체 상황에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기본 선교 통계라는 제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인 선교사 증가세가 멈췄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이 바로 2015년과 2016년에 계속 증가를 해오다가 2015년에는 27,205명 그리고 2016년에도 27,205명 똑같아지니까 이거 증가세 멈춘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여기 보면은 2015년, 2016년 하다가 다시 2017년, 18년, 19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서 이렇게 17년에서 18년까지의 이렇게 증가를 조금 많이 하다가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거의 몇십 명 수준에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2018년도까지는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이 교단 소속이 이렇지만 전체 선교사를 다 포함해서 3만 명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바로 2018년, 2019년 이게 2018년 312명 증가 교단 이렇게 소속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2019년에는 13명 증가. 그래서 교단에서 파송한 게 전체 22,259명 222 그 전체 선교사 중에서 12,699명이 교단에서 파송한 것이 되니까 교단이 전체 선교사에서 파송하는 비율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6%, 57%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교단의 선교가 지금 많이 줄게 되고 그 교단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렇게 선교사 파송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선교사가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 조기 은퇴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또 이렇게 은퇴 선교사에 관한 그러한 은퇴 선교관에 짓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또 수용을 할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국 선교사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오면서 2006년부터 이렇게 2016년, 2017년, 2018년 그렇게 해서 3만 명 시대를 가는가 했는데 그렇지 못해 2018년까지 증가를 해오다가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교단 이렇게 A, B, C 교단의 2,557명은 바로 예장 합동, 예장 통합에서는 1,581명 그리고 또 C 교단에서 1,549명 이렇게 교단 전체 이 세 개 교단이 차지하는 선교사가 12,000명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
이렇게 5,600명에 달하는 거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는 세계 교단이 다 이렇게 선교사 파송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교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귀국하게 될 때 은퇴 기념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쉼이 있는 예수 마을에서는 은퇴 선교사들과 제2 인생을 열어간다. 기독교 노인복지 주택 가평의 생명의 빛 홈타운 해서 지금 오는 11월에 사진에 보시는 이러한 곳으로 지금 입주가 가능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위치한 생명의 빛 홈타운 이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을 들어가면 은퇴한 분들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싫어한다. 뭔가 계속 하기를 원하고 소속감을 느끼길 원하는데 이것은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이런 곳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홍정길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 복미산 자락에 32만 2,800 제곱미터 약 한 11만 6천 평 정도가 되는데 이곳에 은퇴 선교관을 지으면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너무 무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은퇴하고 돌아오면은 후원이 끊겨서 이렇게 힘들지 않나 이런 이렇게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다문화 이주민 가정이 들어와서 생명의 빛 홈타운이 속한 경기 동부권에는 다문화 이주민 가정이 많아가지고 이들과 함께 이들을 또 다시 이렇게 어떤 선교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랄 복지재단은 현재 생명의 빛 홈타운이 총 36세대 중에서 25세대가 입주가 확정이 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은퇴 선교사 세대이면서 중국, 몽골, 말라위, 캄보디아, 필리핀, 모잠비크 등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여기 이제 입주를 하면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 이렇게 주변에 선교지가 역시 여전히 있다는 또 언어도 여러 언어들을 각국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것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생명의 빛 홈타운도 계획 중이다. 하나님께서 꾸려갈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된다. 이렇게 은퇴 선교관을 준비하는 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아신대에서 선교사 은퇴마을 조성이라는 기사가 9월 10일자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서 보도를 했는데 아신대는 이제 아시아 연합신학 대학교를 줄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아신대라고 하게 됐는데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지만 이들의 은퇴 이후 삶을 책임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정홍렬 총장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신대는 1974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세운 복음주의 신학교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으로 불리다가 지난 7월 아신대로 교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 50주년을 맞게 되는 2024년이 아신대가 거듭나는 희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신대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자랑스러운 결과물이고 현실적이면서 효율성이 있는 세계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세계 선교를 위해 교내에 설립된 세계 지역 연구소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이제 은퇴 선교사들에 대한 바로 주제가 최근에 이렇게 2개 막 3개씩 그런 선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한편 뉴욕 실버 선교회에서도 32기 이렇게 개강 예배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 날 하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모임에 양창근 선교사께서 참석하셔서 이렇게 특별 강연을 할 때도 참석을 하고 뉴욕 센트럴 교회 김재열 목사님께서
또 먼저 강의도 이렇게 함께 듣게 되었는데, 역시 이 나이 들고 이렇게 미국에서 은퇴를 한 그러한 실버 선교회에서 이번에 등록한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퇴 선교사 뉴욕 실버 선교회를 나와서 은퇴직 하게 되는, 또 이거는 은퇴 선교사들보다는 평신도들이 다시 이 선교 교육을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니까, 꼭 어떤 은퇴 선교사들만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논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곳에 새로운 평신도, 필라델피아에서는 그 PGM이라는 선교 단체도, 평신도 선교 단체도 있게 되는데, 앞으로 선교가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간 선교 소식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니까, 굿네이버스에서 아프간에 총 250만 불 규모로 긴급 구호를 했다는 소식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9월 18일 자로 보도가 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총 250만 불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하는데, 요 아래 보시면은 우선 100만 불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실향민을 대상으로 3년간 150만 불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UNOCHA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은 최소 55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을 했다. 전체 아프간의 인구가 3,800만 명이고, 그 아프간의 인구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하고 비슷한데, 캘리포니아가 조금 많지만 3,800만 이제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마이그런트로 거기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주민들로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200만에서 400만,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한 5%에서 10%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렇게 국제 구호단체에 의해서 음식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그 아프간의 미군이 20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아프간 인구의 절반인 1,800만 명이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3명 중에 1명은 끼니를 걱정하고 5세 미만의 어린이, 과반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 뉴스에는 아프간 사태 이후에 무슬림 선교와 이주민 선교 포럼을 했다는 소식을 9월 13일 날 부산 제2영도교회당, 그래서 고신총회 다문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주민 선교 포럼을 열게 됐는데, 여기 이제 발제자로서는 이병수 교수가 아프간 사태 이후 무슬림 난민들 앞에서 잠시 제가 3,800만 명의 아프간인 인구 중에서 200만에서 400만 명의 난민이 마이그런트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그러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로서 김성훈 교수께서 무슬림 이주 노동자 선교 방향, 그런 이렇게 이주를 해서 한국에도 지금 이렇게 충북 진천에 한 10,000명 정도라는 보도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선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슬람에 대한 이렇게 태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소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 광명교회에서 말라위 등의 아프리카 3개 나라의 성경을 기증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크리스찬 노컨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1만 부, 말라위 6,400여 부, 탄자니아 24,800여 부를 이렇게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본국 나라의 말로서 이렇게 된 성경을 이렇게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반포 은행을 통해서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명교회, 그래서 지난 7월에 대한성서 공회를 통해서 이란의 페르시아어 성경 1,700여 부,
이번엔 아프리카 3개 나라에 총 4만 1천 부의 성경을 기증했는데, 마다가스카르에는 말라가시어 성경 1만 부, 또 말라위의 치체와의 성경 6,400여 부,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어 성경 24,800여 부를 기증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국민의 이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 이렇게 섬처럼 보이는 그 마다가스카르가 국민의 41%가 기독교인이지만 교육 여건이 열악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문명이 돼가지고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라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최근에 이슬람 세력이 증가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로부터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선교 단체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선교 단체는 GMF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교 단체가 크림, 아이스크림 할 때 발음은 크림이지만 그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KRIM 해서 제가 크림이라는 단체, 그 크림이라는 단체와 한국의 세계선교협의회가 연합으로 2020년도에 전 세계 선교사를 통계를 해보니까 22,259명의 선교사가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던 그 크림이라는 단체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크림의 자매단체, 패밀리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선교에 대한 이게 전략 문제, 심도 있게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팬데믹, 패러다임 전환 그런 시기에 이러한 선교 단체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잘 그렇게 많이 한국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더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지금 어떤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역사적인 어떤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할 때에 이스라엘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듯이 한국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거 사명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에 이번 기간을 잘 못 넘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선교 사명의 명령을 잘못 잃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선교단체 패밀리 사이트들을 GMF의 사이트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GMF 선교사 그 선교단체를 보면은 이 GMF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GMP, GBT, 호퍼, FMNC 이게 미션하고 이렇게 컴퓨터와 관련된 거 소개해드리는 크림, KRIM도 있고 MK 네스터, GMTC, GPTI, GLF 이런 훈련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 지원기관 그리고 선교사 파송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GMF를 중심으로 주변의 선교단체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좋은 선교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MF는 글로벌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GBT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OMF 코리아, 또 이렇게 GMTC는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GMF가 시작이 된 것은 1980년대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에 보면은 선교사 파송 기관으로 GMP, GBT, 호퍼, FMNC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900명 이상이 이렇게 오버시즈 미셔너리죠.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고 100명 정도가 홈스태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GMF 패밀리가 이렇게 쭉 있고, 지난번에 크림이라는 한국선교연구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씩 이렇게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용어만 일단 용어와 웹사이트 주소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또 다음에 한번 약간씩 깊이 있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T 하면은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에서 성경 번역하는 그 일을 하는데, GBT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이 GBT ORKR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게 되고, 지금 이제 미디어 인서티 칸출이죠. 30개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트랜슬레이터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MP가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미션스 파이오니어스, 글로벌 미션스 파이오니어스. 그래서 GMP ORKR로 들어가시면은 볼 수가 있고, 호프 선교회, 호프 선교회, 이스트 아시아,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 센트럴 아시아, 미들 이스트 이런 여러 대륙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프가 소속한 곳은 이렇게 선교사 파송 기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GMP, GBT, 호프, FMNC. 그래서 hope.orkr로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FMNC는 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Mission and Computer. 요즘에 이제 IT나 컴퓨터가 중요한 선교 도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교단체 소개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만, 그런 일이 지금 IT 프로페셔널죠. IT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fmnc.net으로 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코리아 리서치 인스티튜트 포 미션, 코리아 리서치 인스티튜트 포 미션, 연구 이렇게 단체로 되어서 1990년대에서 여러 책자나 그런 연구단체, 그리고 앞으로 선교 전략 등을 생각해보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터컬처럴 미니스터, 여러 가지 다문화 이렇게 가운데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똑같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와 그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컬처럴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문화적인 그 시각에서 이것이 뭐 이렇게 다원주의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crim.org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K 네스트 하면은, MK는 선교사 자녀들이 미셔너리 키스 해서 MK 네스트 네스트 하면은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미셔너리 키스 뉴트링, 에듀케이션, 스포팅, 트레이닝, 이것을 약자로 해서 네스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mknest.org 가면은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자녀가 대학생들을 지금 자녀로 두고 있다. 아마 이제 은퇴를 하니까 자녀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거의 이제 대학생으로 있는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MTC는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 1986년에 설립이 돼서, 역시 여기도 이제 교육단체, 트레이닝 센터, 선교 교육단체이지만 그 하는 주요 이렇게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컬처럴 워커즈, 크로스 컬처럴, 교차 문화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 트레이닝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데, gmtc.orkr 여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GPTI는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은 GPTI. 그래서 GPTI training is offered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은 GPTI. 그 다음에는 GLF가 나오는데, GLF는 글로벌 리더십 포커스, 글로벌 리더십 포커스로 해서 여기도 역시 크로스 칼처럴 익스피리언스라고 교차 문화 그러한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훈련을 쌓게 되는 것인데, GLF, KGLI 이런 이제 훈련 교육기관으로 GMTC, GPTI, GLF, KGLI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교육을 하는데, 주로 크로스 컬처 그러한 교차 문화에 대해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그래서 글로벌 GLF
GLF 포커스인데 그것이 이렇게 웹사이트 상으로는 glfocus.org 들어가시면은 그러한 트레이닝에 대한 리더십 포커스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GMF는 Corporation Office가 돼서 이것은 교육 본부를 이렇게 GMF 본부를 해서 gmf.orkr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GMF, 이것이 본부 글로벌 미셔너리 펠로십 해가지고 이것이 본부 사역 선교 본부가 되는데, GMF, 그래서 GMF 패밀리 사이트를 다음번에 또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전체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여기에 선교사 파송 기간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연구 기간은 지원 기간은 크림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연구 MK 네스트랑 연구 지원 기간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 또 교육 훈련 교육 기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GMF에서 이를 통해서 또 앞으로 선교 전략을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뭐 함께 전화를 하든지 한번 했으면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뉴욕에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전화를 하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 저기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고 취재도 하고, 그래서 내용이 좀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선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gmf.orkr 이런 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번 팬데믹 기간, 그리고 패러다임이 한반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이 기간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연구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